7석 제1야당 국민의힘의 오늘 밤 최대 위기일 겁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략적인 내란몰이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민을 호도하겠다는 이러한 무책임한 미연한 정치 공작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계엄애들을 위해 국회본회의장에서 투표한 당이 왜 계엄에 동조한 당입니까? 너무 아파. 힘내세요.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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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바꾸신가 어떤 투명하신 예정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이 정말 안 받았습니까? 실제로 국민들에게 할 말씀도 없습니다. 쭉 보셨죠? 오늘 아마 서울중앙지법의 모든 언론 카메라가 다 집중이 돼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이었나요? 현장 모습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저기에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두터운 옷차림에 빨간 목도리를 하고 보니까 대략 현역 의원 80명,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5명 중에 4명이 오늘 법원 앞에 집결했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도열해 있어서 김도읍, 조배숙, 강대식, 여러 윤재옥, 제가 직함을 생략하고 눈에 띄는 의원들 모습, 박대출, 김도읍 이런 의원들이 이렇게 도열해 있고 아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돌아오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정영진 변호사님, 법조인의 한 분으로서 실제로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를 어느 정도 점치세요? 글쎄요, 내일 이맘때쯤이면 벌써 계엄 그 선포가 됐던지 1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엄은 작년 12월 3일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그 선포를 하면서도 비서실장도 몰랐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졸속계엄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서실장도 몰랐던 거를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알 수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다음에 당시에 추경호 의원이 부총리였습니까? 국무위원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냥 원내대표였을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원내대표가 장소를 바꾼 게 그게 구속사유가 되나? 그다음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되나? 저는 굉장히 심히 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 들고 법원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러서 표현했지만 정혁진 변호사 말씀은 기각될 가능성,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김진욱 대변인, 아예 보니까 국민의힘이 오늘은 이제 개파 없이 거의 80명이면 대다수가 모였고 기각 탄원서까지 서울중앙지법에 낸 모양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여당이 얘기하는 이른바 정당 해산 이런 기로에도 설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 때문인 것 같아요. 매우 큰 위기감이 작동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7명 중에 80여 명 이상이 지금 법원 앞으로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이건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엔가 정청래 대표가 추경호 전 그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이 화살이 조이대 사법부를 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건 쌍끌이 압박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이 영장 기각에 대한 탄원서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또 지금 법원 앞에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속심사 이 규탄 대회까지 열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쌍끌이 압박 아닌가요? 저는 대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경호 그 의원께서 작년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서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추구하려고 했던 이 부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다른 그 민주당의 의원들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의원 18분이 참석하는 알겠습니다. 그 해제 결의에 왜 다른 의원들은 참석이 안 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국민들이 궁금해하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시간 넘게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추경호 의원인데요. 그런데 아예 여당에서는, 특히 정청래 대표는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으면 마치 사법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뭐 여러 정치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이건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더라도요. 이현정 의원님. 아예 정청래 대표는 만약에 추경호 의원마저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탄 발언도 서슴지는 않고 있어요. 불과 1년 전에 이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도 자주 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그때도 민주당 의원들 꽤 많이 가셨죠. 예. 뭐 다 똑같습니다. 뭐 압박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인데요. 근데 참 이게 지금의 여당은 법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그 큰 능력을 가진 정당입니다. 예. 자, 이런 정당에서 이 사법 전담 재판부를 향해서 지금 이거 기각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조희대 대법원을 향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공공연하게 사실 사법부를 압박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럼 차라리 법 바꿔서 정청래 대표가 그냥 영장 발부하면 깔끔하게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법도 잘 바꾸시던데. 자, 이렇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의 질서와 삼권 분립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 저는 오늘 뭐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 자체가 저는 구속이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사법부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 아쉬운 점은 참 모든 정치인들이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당시에 12월 4일 새벽이었죠. 당시에 이제 이 한동훈 대표와 이제 국회의원들이 18명이 들어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뭐 1시 몇 분에 표결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대표들과 함께 있었어요. 만약 그때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그 전에 왔다 갔다 했더라도 자, 그럼 갑시다 같이. 올라가서 표결에 참석했더라면 과연 이런 수모를 겪었을까요? 저는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는지 지금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때 왜 부대표들은 그때 올라가지 않고 그 밑에 있었던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수모를 겪는 거거든요. 참 아쉽습니다. 그때 본인이 그 얼마 거리 안 됩니다. 한 1분만 하면 올라가요. 근데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지금 수모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뭐 행보도 행보지만 저 이도학 의원님 특검의 얘기 또 핵심 쟁점 통화 내용 아니냐? 그냥 계엄 선포 미리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게 구속 사유까지 되냐? 이런 논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홍철호 정무수석과도 통화를 했고 또 7분여간 통화를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말들이 오갔는가 저는 그냥 감히 추정컨대 만약에 이 계엄이 성공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모두 다 처벌 대상이 되거나 완전히 배신자로 그냥 낙인이 찍히게 되는 그 상황을 굉장히 우려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극적 저항조차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완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행동. 그러니까 말은 본인이 뭐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행동은 그걸 도와주는 행동들을 저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의 판단 여부가 저는 특검으로부터 아마 추가된 여러 가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시에 같이 있었던 뭐 6명의 당직자분들 핸드폰 이런 거 다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까지도 특검은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아마도 저희들이 모르는 내용까지도 포괄해서 오늘 그 판단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꽤 중요한 이 구속 여부예요. 추경호 의원.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정말 야당에서는 이제 총공세 해산해야 된다. 정당에선. 만약에 구속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면
재결집, 국민의힘 반격 기회 이런 부분이 딱 분수령이 되는 게 공교롭게도 이게 또 12월 3일 아마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밤에 거의 계엄 1년을 앞둔 상황에서 꽤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데 이 추경호 의원의 이런 구속 여부와도 관련이 있는 계엄 1년 사과 촉구 목소리 국민의힘 내부 소장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사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문제는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다, 이거는. 사과를 하면 그럼 사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사과라는 말 자체가 희화화돼 버렸어요. 국민들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리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가야죠. 지금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인데 대표는 대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당 전체가 국민들 속으로 갈 수 있도록 변화된 리더십을 보여줄 때다. 뭐 장동혁 대표는 일단 당장 사과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일종의 압박 차원이겠죠. 정영진 변호사님. 아예 국민의 몇몇 소장파 의원들이 계엄 사과문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비상계엄을 미리 못 막은 책임을 통감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걸 약속드린다. 아예 당명까지 바꾸는 것까지 좀 뭔가 입장을 낼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사과냐 마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작년 그 12월 3일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거리가 어땠습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민주당이 집권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던 12월 3일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유죄가 1심 유죄가 나온 지 딱 18일 만에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직선거법 633원칙 지키라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6개월만 더 있었으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왜 그 계엄을 선포했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되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그야말로 누가 봐도 몰상식한 그런 계엄 선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사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뭐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했다는 혐의의 추경호 의원 아마 구속될지 말지에 대한 꽤 중요한 분수령 정치적 파장 아마 내일 뉴스탑10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